역할론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특히 한 장관이 최근 국민의힘 의총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신고식을 치렀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의총에서 가장 먼저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된 인사는 한동훈 법무장관이었습니다. 김성원, 지성호 의원이 인지도가 높고 참신하다며 추천했고 김석규 의원도 한 장관을 삼고초려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비윤계 김웅 의원은 대통령 아바타인 한 장관으로 어떻게 총선을 치를 수 있냐며 한 장관을 추대하면 총선에서 지고 대통령 탄핵까지 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윤계 초선 이용 의원이 탄핵 발언을 문제 삼으며 보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좀 주로 나왔는데 각자 의견이 다 다르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장관이 어젯밤에 아니 그 다른 얘기는 제가 성남시 정책을 한 장관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등판하게 될까요? 한동훈 장관은 정치에 대한 현실을 잘 모르세요, 아직은.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일단 칼질을 해야 되고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데 그분이 검사로서 손에 피를 묻히는 것과 정치를 통해서 묻히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은 적절하지 않고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데를 쓰셔야죠.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 이후에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뭐 한동훈 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원희룡 장관, 네, 원희룡 장관 안철수 얘기도 의원이 나오고. 인유한 위원장도 안철수 의원은 띄웠고요. 뭐 인용한 혁신위원장 얘기를 다시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이미 그 차기 대권 주자로 너무나 명확하게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견제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처신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그 공천 과정에서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차기 대선을 노려서 자기 사람을 씹는다는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신중해야 되고요. 인용한 비대위원장 카드는 왜 좋지 않냐면 그 배경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김한길 위원장이 뒤에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에요. 그 윤희숙 의원님이나 진중권 교수님 정도가 돼야 된다. 비대위원장. 진중권 교수님은 추천을 하는데 그 안 하실 것 같고 아니, 하면은 윤희숙 의원님은 출마를 하셔야 될 것 칼바람이 불 같은데. 겁니다. 아니 진중권 교수님은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비상시국이 될 것 같아. 너무 칼을 휘두르셔서. 저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사실 비대위원장 맡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진짜 제3의 왜냐하면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간다라는 게 사실 김기현 체제가 잘못된 체제라는 걸 좀 사실 인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억지로 만든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사실 당을 갖다 원상 복귀시킨다는 의미에서 뭐 나경원이나 뭐 아니면은 뭐 안철수나 또 이런 분들의 그 공동 비대위원으로 가거나 네. 아니면 정말로 바깥에서 신망 있는 인사들을 갖다가 모셔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공동 비대위원장보다는 한 분이 하는 것이 훨씬 조직을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냐면 붐업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끌어모으고.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적 인지도가 상당히 높고 최근에 보니까 대선 지지도 쪽에서 거의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출마도 하기 전인데 몇 퍼센트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또 제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은 뭐 선대위원장 내지는 꼭 그런 것을 맡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 선거판에 응원단장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누구요? 근데 비대위원장은 정말 적절한 사람이 저는 김무성 전 대표를 추천하고 싶어요. 최근에 영도 출마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전화를 했어요. 이거 진짜예요? 그랬더니 진짜더라고요. 근데 그 김무성 대표님이 내가 나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역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냥 미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영도에서 지금 거론되는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나오라는데 참 미치겠다. 그런데 고민하게 하지 마시고 당대표 경험도 있고 원내대표 경험도 있으시니까 이런 위기 상황을 수습하기에는 김무성 대표만큼 경륜과 경험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데 이 방송 들으면 화나실 것 같으니까 네. 편집해 주세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이낙연 전 대표가 연일 이재명 체제를 정면 비판하며 신당 창당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새해 신당 창당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1월 초라는 것은 국민들께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는 보고를 드리는 그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대선 이후 처음 이 대표를 만난 뒤 불신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에 만났을 때 제가 바로 그런 뭐랄까요? 문제를 느꼈습니다. 우리 당은 내년 총선에서 단합과 혁신을 통해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최대한 통합과 단합의 기조 위에 혁신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민주당에는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까요? 이낙연 대표가 신당을 만들어도 따라갈 의원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한 40여 명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때 그 찬성표 던진 그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움직인다? 그거는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정성호 의원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지난주에 그 조응천 의원이 저 자리에 앉아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원칙과 상식이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낙연 대표가 나서 급발진하고 훅 지나가더라는 거 아닙니까? 왜 저렇게 서두르시지? 민주당을 어떻게든 좀 고쳐보자. 막 100m를 질주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그 원칙과 상식에 계신 그 이원우 의원, 조응천 의원, 김종민 의원, 윤영찬 의원 그분 중에 적어도 3명은 이낙연계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분이에요. 윤영찬 의원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동아일보 3인방 이낙연 대표, 윤영찬 의원, 양기대 의원이 있는데 윤영찬 의원은 어느 정도 이낙연 대표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양기대 의원은요 같은 동아일보 출신인데 거리를 두고 있어요. 이낙연 대표하고 같이 목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광명에 딱 붙어서 양이원영하고 경선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 일단 거기에만 집중하고 계세요. 이낙연 대표하고 근데 신당에 따라간다?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민주당의 큰 어른의 느닷없는 신당 창당 선언은 말씀하신 희망도 아니고 새로운 정치도 아닙니다.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국민의 정치 불신과 크나큰 절망을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낙준연대, 낙서연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참 주어도 참 잘하시는데 근데 참 두 분이 서로 손잡을 생각 없으시면서 적대적 공생이라고 할까요? 서로를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친구의 적은 나의 친구. 네, 우선 뭐 이준석 대표도 이낙연 대표하고 뭐 손잡을 것처럼 얘기하고 이낙연 대표도 이준석 대표 뭐 같이 얘기할 수 있다 얘기하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와 연대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저는 뭐 어느 것도 닫아두지 않고 열어놓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낙석연대는 이준석 한동훈 연대론보다 더 실현 가능성이 낮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조응천은 대놓고 얘기하시잖아요. 공상과학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다. 저 정치권에 저 0%, 100%는 없는데 정말 99% 실현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실현될 수 없다. 뭐 이준석, 이낙연 두 분 만나는 건 그야말로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냥 사진 찍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냥 홍보용이죠, 사실.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